아줌마, 먹을 거 없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새벽 5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집니다. 68년을 살아온 이 몸, 이제는 자명종도 필요 없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이불을 천천히 걷어내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어젯밤 잠을 설쳤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35년 전 사진. 형광등 불빛 아래 빛바랜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깡마른 몸, 헝클어진 머리, 그런데도 두 눈만은 초롱초롱 빛나던 아이. 수진아. 입술이 떨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어요. 35년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는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딸 수진이가 보낸 문자.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중요한 얘기.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알아버린 걸까요? 30년간 꾹꾹 눌러왔던 비밀을.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딸이 예고도 없이 집 앞에 나타난 겁니다. 여보, 저기 좀 봐요. 1989년 여름이었습니다. 33살이던 저는 남편과 함께 서울 가는 길이었어요. 수원역 앞 육교 밑 한낮의 뜨거운 햇살 아래 작은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남루한 옷, 먼지투성이 얼굴. 그런데 손에는 낡은 양은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제발, 100원만. 아이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저도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보, 먼저 가요. 저 아이 좀 보고 올게요.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저는 이미 아이에게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니?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깡마른 얼굴, 움푹 들어간 뺨. 그런데 두 눈만은 맑고 예쁘장했어요. 엄마, 없어요. 아빠는 몰라요.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서 말하는 것조차 포기한 것 같았어요. 배고프지? 이모가 밥 사줄게. 그렇게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손이 제 가슴을 쥐어짰어요. 분식집에서 라면을 시켰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주저하더니 곧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어요. 국물까지 다 들이켰습니다. 얼마나 굶었을까요? 보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 경찰서 가자. 거기 가면 엄마 아빠 찾을 수 있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원경찰서.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나는 민원실. 경찰관은 아이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군요. 요즘 이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흘 전부터 여기저기 수소문했는데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아마 고아인 것 같습니다. 고아.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육원으로 보내야죠. 다행히 수원에 괜찮은 보육시설이 있긴 한데 경찰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데려가면 안 될까요? 남편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아이를 보육원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 지금 무슨 말을?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듯했어요. 여보, 우리 이 아이 키우면 안 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아이가 스르르 잠들어 있었어요. 정말 괜찮겠어요?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 아이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백미러로 아이를 보았습니다. 새끼손가락만 한 입술, 가냘픈 숨소리. 이 작은 생명이 왜 이렇게 제 마음을 흔드는지 알았어요. 우리 키웁시다. 대신 절대 후회하지 마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를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수진이. 맑을 쑤셔. 보배 진든. 넌 이제부터 우리 이수진이야. 미쳤어? 남의 자식을 데려다 키우겠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터져 나왔습니다. 입양 사실을 알린 다음 날이었어요. 어머니, 이 아이는 갈 곳이 없어요.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돼. 당장 보육원에 보내.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를 왜 우리가 키워? 소화기를 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옆에서 수진이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말대꾸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한테 다 소문났어요. 애도 없는 주제에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운다고. 여보,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요.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씩 웃었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수진이를 모른 척 했어요. 친척들은 피도 안 섞인 애한테 돈 쓴다며 수군댔고요. 동네 사람들도 힐끔힐끔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저 집 미쳤나봐. 애도 못 낳으면서 남의 자식 키운다고.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들리는 수군거림.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냥 참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1992년 가을, 수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수진이가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싸웠어요. 네? 무슨... 다른 아이가 수진이한테 너 입양하지? 라고 놀렸대요. 그래서 수진이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수진이한테 말한 걸까요? 학교에 달려갔습니다. 상담실 의자에 앉은 수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10살 소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나 정말 입양아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이가 더 컸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 말하려고 했는데 수진아, 그건 대답 안 해도 돼. 친구들이 다 말했어. 나 진짜 엄마 딸 아니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이의 눈에서 그리고 제 눈에서. 수진아, 엄마가 설명할게. 엄마랑 아빠는 싫어. 듣기 싫어. 수진이가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려가는 아이의 뒷모습.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밥도 먹지 않고 방문을 잠갔습니다. 문 앞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어요. 수진아, 문 열어줘. 엄마가 다 설명해줄게.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처음 널 봤을 때 말이야. 너무 작고 예뻐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엄마한테 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야. 문틈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도 나 싫은 거 아냐? 싫긴 무슨 말이야.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너야.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엄마, 미안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진작 말했어야 하는 건데. 그날 밤, 저는 수진이한테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왜 데려왔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수진이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어요.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그 사건 이후 수진이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엄마, 나 꼭 좋은 대학 갈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보답할 거야. 중학교 3년 내내 1등.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전교 3등 안에 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하는 딸. 밤 12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딸. 수진아, 그만 자거라. 몸 상한다. 조금만 더요. 엄마, 이 문제만 풀고. 수진이의 방에는 언제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애를 쓰는지 알았거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겠지. 입양하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고. 2004년 가을.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 수진이가 합격증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남편과 셋이서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이거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날 키워줘서. 아니야, 이건 내가 잘한 거야. 엄마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대학교 4년, 수진이는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무렵, 엄마, 나 미국 유학 가려고 해. 뉴욕대학교에서 장학금 준대. 미국? 그렇게 먼 곳을. 섭섭했지만 말릴 수 없었어요. 딸의 꿈이었으니까요. 엄마, 나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엄마 아빠한테 좋은 집 사드릴게. 2008년, 수진이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손 흔들며 떠나는 딸. 24살 청춘이 새로운 세상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 울었어요. 잘 되라. 우리 딸, 내가 가는 길에 꽃이 피기를. 2012년, 수진이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뉴욕대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고 한국의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엄마, 나 이 회사에서 초봉이 5천만 원이래. 5천만 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해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금액을. 엄마, 아빠, 이제 내가 모실게. 좋은 집으로 이사하자. 아니야, 괜찮아. 엄마, 아빠는 이 집이 좋아. 수진이는 효녀였습니다. 매달 용돈을 보내주고 명절 때마다 비싼 선물을 사다 줬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이 아이한테 빚진 것 같아. 어느 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수진이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이 아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밥이나 먹이고 학교나 보냈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까지 잘 컸잖아요. 당신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며 키웠는데. 그래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우리 수진이가 지금 행복해 보여요? 네, 그럼 됐어요. 그게 부모로서 가장 큰 보람이에요. 2018년, 수진이는 30살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이 되었고 연봉은 1억이 넘었어요. 엄마, 나 이번에 아파트 하나 샀어. 강남에. 뭐? 강남에? 응. 엄마, 아빠 모시고 싶어서. 이사하자. 아니야, 수진아. 엄마는 여기가 좋아. 내가 자란 집인데. 그런데 그날 밤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중요한 얘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는 건가?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토요일 오후 2시,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30살 딸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엄마, 아빠,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수진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입술을 깨물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건강검진? 어디 아픈 데라도. 아니야.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 서류를 펼쳤습니다. 혈액형 검사 결과지였어요. 엄마는 A형이고 아빠는 O형이잖아. 그럼 나는 A형이나 O형이어야 하는데 나는 B형이래.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가봤어. 유전자 검사도 해봤어. 수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엄마 딸 아니지? 수진아, 10년 전에 말했잖아. 나 입양하라고. 근데 나 그때 어렸어서 잘 이해 못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엄마, 아빠 친자식이 아닌 거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5년간 숨겨왔던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괜찮아. 엄마.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사실 대학교 때부터 의심했거든. 근데 확인하기가 무서웠어. 혹시 정말 엄마 딸이 아니면 어떡하나 싶어서. 수진아, 엄마, 나한테 진짜 이야기해 줄래? 어떻게 만났는지, 왜 날 키우기로 했는지 다 듣고 싶어. 그날 오후, 저는 수진이한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1989년 여름, 수원역 앞에서 구걸하던 5살 여자아이. 경찰서에 데려갔던 일, 고아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리고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데려온 이야기. 시어머니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 친척들도 다 말렸어. 미쳤다. 정신 나갔다고 했지.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왜 날 데려온 거야? 모르겠어. 그냥 널 보는 순간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신기하게도. 엄마, 수진아, 너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랑 싸웠던 거 기억나니? 응, 기억나. 그때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 내가 엄마도 나 싫은 거 아냐? 라고 물었을 때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목이 메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단 한 번도 널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너는 그냥 엄마 딸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수진이가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왔습니다. 30살 다 된 딸이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안겼어요.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 엄마가 그날 날 그냥 지나쳤으면 나 지금 어떻게 됐을까? 아마 보육원에서 자라거나 아니면. 수진이가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만난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행운이야.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엄마는 내 진짜 엄마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엄마. 남편도 다가와 우리를 껴안았어요. 셋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이는 더 자주 집에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자. 내가 예약했어. 강남의 한정식집. 1인당 10만 원짜리 코스였어요. 야, 이게 얼마짜린데. 됐어. 엄마, 나 돈 많이 벌잖아. 엄마 아빠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 식사하는 동안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생각이 많아. 나처럼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장학금 주고 싶어.
정말? 응. 엄마가 날 키워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수진 장학재단 만들 거야.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2019년 봄, 수진이는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같은 회사 선배였어요. 결혼식 날,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엄마가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수진아, 엄마, 나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엄마한테 미안한 적 없어. 자랑스러웠을 뿐이야. 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부 이수진 씨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양부모님 손에 자랐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인재가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느리, 미안했어. 그때 내가 반대했던 거. 아니에요. 어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너희가 수진이를 정말 잘 키웠어. 내가 틀렸어.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2024년 지금 수진이는 회사 임원이 되었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6살 아들, 3살 딸, 외할머니, 아이들이 뛰어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예쁜이들 보고 싶었어.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애들한테도 말해줘야겠어. 외할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래야 하지. 그래야 이 아이들도 알겠지. 진짜 가족이 뭔지. 저녁 식사 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에 수진 장학재단 본격적으로 시작해. 고아원 아이들 20명한테 장학금 줄 거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 딸, 엄마가 날 키운 것처럼 나도 이 아이들 도와줄 거야.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사랑으로 키우면 다 자식이잖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후회 없죠? 당연하죠. 수진이가 있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게요. 35년 전 그날 내가 그 아이 손을 잡지 않았다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우리 인생에 수진이가 없었다면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35년 전 수원역 앞 육교 밑에서 구걸하던 5살 여자아이. 그 아이가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또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게 사랑이라고 했던가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3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수진이는 제 딸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세상 어떤 친자식보다 소중한 제 딸.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입니다.